남북 그리고 북미 간의 대화가 요원한 상황인데 어디서부터 물꼬를 트면 좋을까요? 최근에 한반도 평화의 징비록 이런 부제를 달고 나온 책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타결 직전에 좌초됐던 북미 대화에 과연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을까? 오늘은 책 판문점 프로젝트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의원님. 네, 오늘은 남북관계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잘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묻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보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북 협상 그 실무를 네. 많이 담당하셨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평양도 많이 오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때 관련 기록들을 묶어서 이제 책을 내셨어요. 제목이 판문점 프로젝트. 네. 야, 그때 역사적인 순간들을 이제 복귀해 보신 건데 해보니까 어떠셨던가요? 소회부터 좀 들려주시면요. 너무 아쉽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날 정도고. 마지막 순간에 꼭 잡았다면 되는 네, 거였는데. 타임머신이 있으면 타고라도 돌아가고 싶고요. 이 지방선거 앞두고 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디 출마하냐고 사람들이 묻는데 예. 저 진짜 출마 생각 단 1도 없고 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아, 그래서 그러십니까? 이게 자, 예. 2년 동안 준비해왔는데 중간에 이제 내란도 있고 탄핵도 있고 대선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예. 밀렸습니다. 출판 시기가. 아니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때 그런 일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네. 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도보다리 회담, 그리고 그해 9월 평양에서 이루어진 회담, 백두산 등반, 그리고 이제 19년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쭉 있었는데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여러분들 그게 궁금하셨죠? 내가 풀어줍니다.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비사. 이제는 말하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를 성공으로 좀 끌어가기를 과거의 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고요. 예.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서 도보다리 회담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2018년 4월. 네, 상징적이죠. 예. 그러니까 양 정상이 40분 이상 배석자 없이 오로지 예.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걸 밀담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저 도보다리 회담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 베란다 토크라 그래서 베란다 토크요. 회담장 3층에 베란다가 있어요. 괜찮은 베란다가. 아. 그래서 베란다에서 양 정상이 토크하고 커피 한 잔 놓고 예. 카메라는 멀리서 줌으로 당기고 이런 걸 오. 저희가 연출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멋있는데. 멋있죠. 예. 근데 기념식수를 하더니 양 정상이 저리 가더라고. 그냥 걸어가는데 예. 돌아오겠지 했는데 그냥 가서 한 40분 50분을 그냥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야, 그럼 의전이랑 경호상 되게 좀 위험한 순간이 그렇죠. 왜냐하면 MDA 선이라는 게 저희가 아주 위험한 데거든요. 바로 네. 옆에 지뢰도 있고 막 그런 맞아요. 데예요. 그래서 그랬던 적도 있고 저기 판문점 정상회담 때 가장 마지막까지도 남북이 합의가 안 됐던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뭐요? 언론 생중계. 북한은 그거 입수 전혀 안 받아요. 예. 북에서 이거는 못 받겠다. 죽어도 못 받겠다라고 나온 게 언론 생중계였어요. 근데 예. 판문점은 전 일정은 생중계했어요. 막판에 김정은 위원장이 받더라고요. 예. 하자라고. 그리고 양 정상이 기자회견을 한 유일한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네요. 북한 지도자가 나와서 예. 언론에 앞에 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것도 되게 유일한 케이스죠. 예. 혹시 두 정상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저는 알죠. 배석을 하고 했으니까요. 아, 도보다리에서요. 도보다리 회담은 배석하지 않았어요. 예.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라고는 알려주시는데 예. 저 들었죠. 예. 근데 그 이야기는 저는 평생 가슴에 안고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궁금한데. 양 정상이 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거는 좀 그런 지켜주는 게 필요하다. 근데 저게 또 하나 더 있었어요. 그래요. 가을에 평양 정상회담을 가서 백두산을 가잖아요. 예, 맞아요. 백두산 밑에 백두산 미령이라고 있어요. 일종의 별장 같은 데인데 거기에서도 도보다리 회담처럼 양 정상이 한 30분 정도를 배석자 없이 그래요. 회담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도 의원님은 아시겠지만 네, 평생 가슴에 묻고 가겠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남북 관계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뭔가 두 정상이 밀담이었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저 때가 뜨거웠죠. 왜냐하면 예. 남북 정상회담을 1년에 3차례 했어요. 역대 대통령 한 번도 못한 대통령이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어요. 예. 정말 뜨거웠던데 성과를 맺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크죠. 아니 의원님
그 9월에 있었던 평양 네. 정상회담에 보면 네. 방북 예술당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 그 이번에 알았네요, 저는. 아니 그때 이제 사실은 우리 저 가수 K-팝 걸그룹 레드벨벳 빨간맛 네. 백지영 씨 총 네. 맞은 것처럼 이게 네. 우리는 그냥 편한 노래인데 북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지라고 할 수 있는 맞습니다. 노래들인데 그 그거- 제가 골랐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노래 제목을. 왜 그런 꼭 잘못하면 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꼭 평양에서 총 맞은 것처럼을 틀어보고 싶었어요. 평양 시민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평양 시민의 반응. 굉장히 독특하신데요. 위험한 수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예. 근데 평양 시민들이 잘 들었고 레드벨벳은 대한민국 걸그룹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 평양 시민들이 뭔가 좀 느껴야 된다 이건. 예. 대한민국 K-팝이 이거야라는 걸 일차적으로 음. 느끼고 평화가 되면 이런 걸 우리가 공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고 제가 백지영 가수님의 총 맞은 것처럼 할 때 옆에를 막 살펴봤어요. 예. 꼼짝도 안 해요 평양 시민들.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예요. 예. 네.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백두산 가셨을 때도 보면 그 사실 백두산이란 게 그냥 일반 관광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데는 아니고 그 정상까지 가는 게 굉장히 좀 난 코스라고 하던데 네. 뭐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뒷얘기나 비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백두산을 가기 전날 그러니까 예. 평양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제가 하루 전에 먼저 갔거든요. 예. 문제가 잘 안 풀려가지고 근데 새벽 1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오 직접요? 네, 와가지고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전 기억나는데 이제 중간에 실무자들이 끼어 있으니까 좀 답답했나 봐요. 답답했나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 선생이랑 나랑 직접 회담하자고 실무회담을 그렇게 하면서 백두산을 가는 문제가 딱 걸렸었어요. 왜냐하면 예.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가 백두산 삼지연 공항에 내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비행기가 크고 공항 시설이 낙후됐고 그래서 공항의 활주로가 짧아요. 그래가지고 북측의 항공 시설을 이용해야 되고 또 북측에서 협조를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식사하는 자리를 찾아갔죠. 예. 대단한 결례죠 사실. 양 정상이 밥을 먹고 있는데 예. 똑똑 두들겨가지고 가서 예. 정말 죄송하다. 근데 백두산 못 가게 생겼다 이거. 예. 어떻게 좀 해결하라라고 했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을 부르더라고요. 예. 들어오라 그러라고. 이 윤 선생이 힘든 게 있나 보다. 예. 가서 해결해 줘라. 일사천리로 다 됐어. 그 한마디면 다 해결이 네, 되는 다 거죠? 돼요, 다. 아니 그때 보니까 뭐 옷도 공수하고 이러셨다는데 그거 춥죠? 엄청 춥죠. 왜냐면 백두산은. 우리는 9월이지만 거기 눈 옵니다. 그래가지고 예. 왜냐하면 백두산 등반 일정이 보안 일정이었거든요. 예. 수행군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사되지도 정확지도 않았고 그래서 비공개 일정으로 가시는 분들이 다 몰랐어요. 재벌 회장이나 장관들이나. 장관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9월 일정이니까 양복을 입어도 뭐 그렇죠. 가을 양복을 입고 왔는데 예, 예. 백두산은 겨울이잖아요. 예. 등산복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 너무 등산복을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 미리 얘기할 수가 없죠. 산에 간다고 이야기를 안 했으니까 양복 입은 사람한테 백두산 가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등산복을 구하는 게 또 지상 과제로 떨어진 거예요. 평양 시내 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은 다 틀었습니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색깔이 안 맞아. 입혀놓으면 이거 완전히 바보 만들게 생겼어요. 삼성 이재용 회장을. 예.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내로 연락해서 야, 등산복 200벌 좀 수배해줘라. 예. 그래서 서울에서 수배를 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하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거잖아요. 19년 6월에 판문점 3자 회동. 네네. 야 이때 보니까 좀 이거 트럼프의 대통령의 트위터 하나로 시작이 된 거라던데요. 맞습니다. 다만 예.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줄기차게 이야기했어요. 와서 만나야 된다. 예. 하노이 노딜을 빨리 극복해야 예, 된다. 예, 예. 당신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예. 라고 이야기해서 판문점에 와라. 예. 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아니다. 제주도로 와도 된다. 아니다. 항공모함을 끌고 와라. 예. 항공모함 위에서 선상회담을 하자. 예. 이런 제안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픽을 한 거예요. 판문점 판문점을 회담을. 가겠다. 그래서 시작을 트윗으로 날린 거죠. 그래서 북에서도 반응을 예. 하고 판문점 630 회담이 이루어진 건 회동이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당시 미 측에서는 예. 문재인 대통령은 그걸 반대했어요. 독상 받겠다 네. 이거군요. 예. 독상이야 나는.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담했던 장소도 쓰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기 미스트 문이 했던 곳이야. 우리 예. 노. 어. 제가 현장에 가서 여기 안에 딴 데 가서 할래. 예. 딴 데는 여기 스튜디오보다도 작은데요. 이 예. 절반만큼 되는 공간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했어요. 넓은 데 놔두고. 아, 독상 받고 싶고 운동장 예전에 썼던데 안 쓰겠다. 운동장 같은 회담장 놔두고 독특하네요. 정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오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죠. 판문점에 가서 미 측에서는 북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북한이 원하지 않는다. 니네 같은 민족이 원하지 않는데 왜 오냐. 그래서 제가 북한 애들 만나서 이야기했죠. 니네 원하지 않아? 예. 문재인 대통령은 거 아니야 우리는 원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백악관 애들한테 봐라 원한다잖아 예. 라고 해서 3자 회동이 성사된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 땅에서 당연하죠. 회담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안 판문점 가는 우리 땅이거든요. 자기네들 우리한테 와서 사정해야 되는데 거. 독상 받겠다고 하는 게 예. 문제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의원님 이 남북 관계란 게요. 사실 처음이 물꼬 트는 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맞습니다. 물꼬가 잘 트여지면 뭐 평양도 가고 백두산도 가고 판문점에서 만나고 이런 건데 당시에는 물꼬는 누가 어떤 계기로 트게 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 만남. 의원님이 평양 가셔서 혹시?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예.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고 그 준비 기간은 수면 아래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잘 안 보이죠. 예. 그러다 결정적 한 방을 던진 게 2017년 12월에 예. 평창 올림픽에서 기간 동안에는 한미 군사 훈련을 하지 않을 거야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갔어요. 예, 올림픽 기간에는. 예. 그러니 북에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괜찮네. 예. 우리 한번 해볼까라는 식으로 반응이 와서 그때부터 바로 시작이 된 거죠. 오, 그렇구나. 근데 그 메시지를 던지자 미 측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 우리가 한미 군사 훈련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던지니까 당시에 청와대 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가 와서 예. 미국이 난리 났다. 이거 어떡하냐라고 예. 올림픽 직전이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서 대통령께서 어쩔 수 없다. 예. 우린 다 일 뻗었다 이제 가자. 음.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오, 그렇구나. 근데 의원님 그때 이제 2018년에 평양 그다음에 판문점 쭉 이어지면서 그다음 이제 화두가 됐던 게 야, 김정은 위원장 서울 와야지. 우리도 갔으니까 이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다 결정이 됐는데 발표 하루 전에 무산됐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정말 날짜를 말씀드리면 제가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리는데 12월 13일부터 14일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기로 했어요. 2018년 네. 12월 13일부터 14일. 1박 2일. 원래는 와. 2박 3일을 제안했는데 예. 북에서 1박 2일로 수정 제안이 와서 예. 12월 13일부터 14일 날 서울 답방을 하겠다. 야. 그리고 11월 26일 날 예. 남북이 공동 발표를 하자. 뭐요? 답방을 아, 답방 발표. 발표를 예. 하자. 그런데 25일 날 저녁에 무산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됐으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마어마하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대사변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하나를 계기로 이제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간 적은 있어도 판문점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남한 땅이긴 대한민국 땅이긴 하지만 예. 부분적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왔다는 건 정말 대사변이거든요. 근데 예. 그게 무산됐던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당시로 보면 이게 좀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가 김정은 위원장을 답방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도 예. 당시 북미 관계가 되게 안 좋았어요. 맞아요. 북한과 미국이 되게 안 좋았어요. 국무장관이 뭐 북한에 갔는데 만나주지도 않네 마네 뭐 이렇게 안 좋아서 답방을 밀어붙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북에서 우리 보고 먼저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 우리가 가겠다. 네, 저를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갔죠. 예. 갔더니 답방 어떻게 생각하냐? 예. 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미 측에서는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한다. 어허. 북미 관계에 남북 관계가 앞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뉘앙스다. 너네 어떻게 생각해? 예. 라는 식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뭐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답방 오케이다. 받을게. 라고 하면서 급문수사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 여기서 이제 미 측에서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다라는 게 저한테 정말 충격이었어요. 당시에. 역시 트럼프의 독상 욕심일까요? 독상 욕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왜 그랬는지는 뭐 트럼프 속을 안 들어가 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뉘앙스를 전혀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북쪽에다가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죠. 결국 그 부분 때문에 무산이 된 거다. 미국 그러다가 측에, 예. 평양 측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예. 경호 문제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뭐 그거는 공식적으로 다 그렇게 네. 얘기하지만 예. 당시에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테러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걸 핑계 대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안전을 니네가 어떻게 담당할 수 있냐, 예. 감당 못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무슨 소리냐, 예. 우리가 책임진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경호 문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핑계라고 봐요. 그죠?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죠. 그럼 미국의 물밑 이거 방해 공작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가? 반대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컸을 거다. 바닥에 깔고 있었죠. 최소한 방해든 예. 반대든. 예. 다만 결정은 북에서 했겠죠. 예. 북은 김정은 위원장은 양손에 떡을 든 것처럼 서울 답방을 할 거냐 북미 정상회담을 할 거냐라는 예. 식으로 고민을 했을 거예요. 서울 오면 우리 미국 너희들 안 만나줘 트럼프 측에서 이랬을 수도 있다.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네. 그때 당시에 몇 가지 징후가 보였습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집사와도 같은 김창선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양반이 중국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중국에 갔다는 건 뭔가 움직인다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야 우리 수상한데라는 생각이 들죠. 저희는 네. 뭐 미측이랑 또 다른 게 또 만나는 거 아니야? 또는 중국과 만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었고 결정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이 무산된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미국과 대한민국 양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요. 양손에 떡을 들고. 미국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하자. 예. 우리에게도 2019년에 새로운 출발, 새롭게 한번 해보자. 답방이 너무 무산된 게 아쉽다. 예. 라는 식으로 동시에 또 친서를 보내요. 그런데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을 택했어요. 김정은 위원장은. 맞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 노딜로 끝났어요. 제가 가장 억울하고 아쉬운 게 예. 답방을 오고 난 다음에 하노이를 갔더라면 하노이에서 노딜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예. 아니 이거는 예상 못 하셨어요? 하노이 노딜로 끝날 거?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이거 왜 노딜로 끝난 거라고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국내 정치 문제입니다. 예.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코원 청문회라는 게 있었어요. 예. 코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맞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예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약점을 지고 있는 사람이 그날 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온갖 신경은 그 청문회로 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미국 백악관과 참모들 그 매파 참모들의 문제예요. 예.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핵무기 플러스 생화학 무기까지 넣어서 하노이에서 회담을 해야 돼라는 식으로 계속 딴지를 걸고요. 시작 전부터 미국에서는 회담을 결렬시키기 위한 일종의 작전을 짰던 걸로 보여서요. 의원님. 네. 과거로 돌아가서 나 하루로만 돌아가서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결과가 좋을 수 있었어. 후회되는 거 하나 있으세요? 돌아간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2018년 가을 평양 정상회담 직후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요? 김정은 답방을 이뤄내는. 그게 저는 제일 큰 포인트라고 봐요.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답방이 있었으면 네. 그러면- 하노이로 이어지는 과정이 달랐을 거예요. 예. 순서가 잘못 꼬이니까 단추를 잘못 꿰면 옷을 예. 못 입잖아요. 그 포인트가 저는 서울 답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해 18년 12월에 서울에 왔다면 19년 2월에 하노이도 잘 됐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북핵 걱정 안 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어쨌든 2026년입니다. 그때와는 맞습니다. 다르게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돼 있어요. 많이 힘들죠. 예.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그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의원님 책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사고를 쳐야 한다 이렇게 책에 쓰셨던데 이 남북 관계를 다시 좀 잘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수를 둬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세요. 방향을 잘 잡고 계시고 남북 관계는 어차피 단계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의 핵은 고도화될 것이고 많아지고. 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고 예. 트럼프의 임기는 점점 끝나가는 것이고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럴 땐 철저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서 한 방을 터뜨려야 되는데 예. 지금은 한 방을 터뜨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예. 예. 그 한 방이 뭐냐? 예. 그 이재명 정부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차분하게. 예. 그 문재인 정부 때는 그것이
한미 군사훈련의 연기였다면 이재명 정부의 한방을 준비할 때가 됐다라는 게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당장 할 수 있는 걸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 뭘 하려고 해도 북에서 말을 안 듣잖아요. 못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민관과 1.5 트랙을 가동할 필요가 있어요. 지방 정부라든지 예.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해보자 또는 민간에서 해보자라는 물꼬를 좀 과감하게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 지금 무인기 문제 있잖아요. 네네. 의원님. 이거 대통령이 엄정하게 수사를 좀 당부를 했고 이거 네. 민간이라도 무인기 보내는 건 북에다 총 쏘는 것 같다. 절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행위들도 예전에 2018년에 저 문재인 정부가 일단은 군사훈련 잠정 중단 이거를 가지고 북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냈듯이 네. 요 무인기의 처리 문제 이것도 북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낼 수 있는 한 수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예. 우선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야 돼요. 예. 9.19 군사합의 내용에 보면 MDS를 경계로 해서 항공 작전을 하지 않는 합의가 있어요. 예. 그럼 무인기 안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무인기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공동 조사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북하고 예. 우리 공동으로 해보자라고 예. 해서 만나야 돼요. 우선은. 그리고 예. 군 통신선을 연결하고 9.19 군사합의로 나아가는 그 스텝을 밟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 오늘 저희가 알지 못하는 재미있는 비화들을 너무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남북관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네. 자,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